마치 귀신이 흐느끼는 것 같은 이 소리. 그리고 미 공군은 북한의 개마고원 일대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야지대에서 지구 최강의 화력을 중공군에게 퍼부어댄다. 만약 이 전략을 미군이 취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북한에 있는 청천강. 이 강은 장진호에서 시작하여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경계를 만들고 서해로 흘러나가는 강입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113만 대군을 무찔렀던 살수 대첩. 바로 그 살수가 청천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수 대첩이 벌어진 지 1300여 년이 지난 1950년, 또다시 국가의 운명을 건 중국과의 대전투가 벌어진 곳이 청천강이었습니다. 청천강 전투는 남북 통일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전투였습니다. 청천강을 돌파한다면 바로 압록강이고, 그러면 통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낙동강 전투에서 패배해 적화 통일에 실패했듯이 대한민국은 청천강 전투 패배로 통일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1950년 10월 25일, 이날은 중공군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날이었습니다. 중공군이 노린 것은 백선엽이 지휘하는 국군 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던 국군 1사단의 목표는 압록강의 수풍댐. 한반도의 북부는 엄청나게 험준한 산들이 겹겹이 놓여있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국군 1사단이 진격하고 있는 운산 북쪽에는 험준한 저규령 산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병풍처럼 들이운 준봉들, 그리고 기분 나쁠 정도로 인기척이 없는 첩첩산중. 국군 1사단 병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압록강, 압록강을 외치며 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저규령 산맥 안에는 이미 뻥더화이가 지휘하는 중공군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군의 공중 정찰만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중공군은 나무를 베서 허리에 이고 다녔고, 낮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으며 미 정찰기의 눈을 속였던 것입니다. 저규령은 우리말로 되놈이 고개, 즉 되놈들이 넘어오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거란, 몽골, 여진, 청나라 등 대륙의 군대는 항상 이곳을 거쳐 내려왔기에 붙여진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전의 역사가 반복되듯 저규령 산맥에서 운산 지역으로 중공군 39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국군 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 한밤중 깊은 산중에 울려 퍼지는 구슬프면서도 어쩌면 너무나도 기괴하기까지 한 나팔 소리. 마치 귀신이 흐느끼는 것 같은 이 소리. 그리고 이 소리는 국군과 미군에게 너무나 생소하면서도 공포감을 주는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시시각각 워커 중장에게 보고되는 전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내로 중공군이 들어오고 있다. 아군 전차에 중공군이 기어오르고 있다. 숨가쁜 음성, 그리고 총성과 폭음이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기습을 받아 사방팔방에서 일대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진격을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청천강 연안으로 병력을 철수시켜 방어태세로 전환하며 전투는 종료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산전투 또는 중공군 1차 공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상한 일은 바로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노도와 같이 사납게 공격해오던 중공군. 그 중공군이 갑자기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세는 만주의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위력 시위 또는 북한에 대한 예의상 지원 정도로 판단된다. 운산 전투 후, 즉 1950년 11월 2일 이후 20여일 동안의 시간. 이 시간은 아군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략이었을까? 채널의 컨텐츠를 쭉 봐오신 분이라면 이미 정답을 알 것입니다. 즉시 전 부대를 평양 북방까지 신속하게 후퇴시켜 평양 원산 라인, 즉 한반도에서 폭이 가장 좁은 이 지점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다. 그런 후 중공군이 내려온다면 미군에게 불리한 산지가 아닌 평야지대에서 지구 최강의 화력을 중공군에게 퍼부어댄다. 만약 이 전략을 미군이 취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랬다면 중공군은 그야말로 완전히 녹아났을 것이고 휴전은 평양 원산 라인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차피 트루먼 정부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군이 그나마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 그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운산 전투에서 중공군은 국군을 주된 타겟으로 삼았고 미군은 약간의 소부대만 전멸시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퇴하는 미군과 국군을 너무 깊게 추격하지 않고 감쪽같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공군의 병력이 적은 병력이고 약하다는 인식을 주어 미군이 중공군을 얕보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운산 전투 후 펑더화이의 내부 훈령. 미군은 전차와 포병의 협동 전투에 의한 충격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 또한 공군의 대지 공격력도 강대하다. 하지만 야간 전투나 근접전에는 아주 미숙하다. 후방을 차단하면 그들은 공포에 질린다. 한국군은 모든 면이 미숙하다. 그들은 훈련이 절대 부족하다. 미군과 전투력을 비교한다면 한국군 사단은 미군 사단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타겟은 한국군이다. 이렇게 중공군이 감쪽같이 사라진 후, 즉 1950년 11월 2일부터 3주간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미 제5공군은 청천강 이북 지역을 그야말로 맹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은 북한의 개마고원 일대를 마치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 정찰기들은 중공군의 흔적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공군은 주로 밤에만 산길을 타며 행군했고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흰색 설상 위장복으로 유엔군의 항공경찰에 완벽하게 대비했습니다. 심지어 미 항공기를 봐도 사격을 하지 않았고 이를 어기면 현장에서 바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벌써 눈으로 덮여있는 이 지역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자국을 모두 쓸어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공군 대부대는 전혀 발각되지 않았고 11월 말까지 도합 30만이 넘는 중공군이 한데 모이게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메가더 총사령관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유엔군 장병들로 하여금 속히 전쟁을 종결하고 고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도록 하겠다. 목표는 한만 국경선이다. 1950년 12월 25일까지 한만 국경선까지 진격한다. 이제 전쟁을 끝내자. 결국 마지막 마무리를 짓기로 결정한 메가더. 하지만 이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이는 메가더만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한다는 CIA, 미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트루먼 정부까지 그 누구도 메가더 장군에게 중공군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메가더 장군에게 일임했습니다. 때문에 이 실책은 워싱턴 당국과 미 합참 그리고 메가더의 공동 책임이었습니다. 공격 개시는 1950년 11월 24일 오전 10시다. 공격 하루 전날인 11월 23일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엔군 부대에 칠면조 고기가 지급돼 흥겨운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운산 전투 패배의 충격은 저 멀리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유엔군 병사들은 승리 후 고향에 돌아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고 미리 귀향 준비를 하는 병사들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11월 말에 이미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끔찍한 북한의 날씨였지만 나름 행복했던 1950년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닥칠 운명은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 될 것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여 북한군 지도부를 완전히 농락했던 메가더. 하지만 웬일인지 메가더는 크리스마스 공세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성명까지 발표하며 대놓고 승리를 내외에 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 셈.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던 펑더와이는 쾌재를 부렸습니다. 이제 중공군의 승리는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마치 손자병법에 나온 대로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미군 3개 군단, 그리고 국군 2개 군단 등 총 5개 군단은 동서의 양전선에서 예정대로 일제히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낭림산맥을 경계로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8군, 그리고 동부전선을 담당한 미 10군단, 이 부대들의 총지휘자 월튼 워커 중장과 알몬드 소장, 메가더의 직접 지휘를 받는 미 10군단에는 미군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인 미 해병 1사단이 있었기에 더욱 믿음직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마지막 대공세.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남북 통일의 기회가 날아가 버린 전투. 그리고 미군 역사상 최장기간 후퇴가 벌어졌던 청천강 전투.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2부에서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